좋아요 해야지.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상황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찾아올지도 모를 이러한 과학적 발견물을 앞에다 두고 우리는 분명 이것이 축복이냐 아니면 재앙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기에 무거워 보이지만 무겁지 않게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경구제와 주사제를 통해 근육을 생성시키는 약물이 자행되어 왔고, 심지어는 유전자 도핑으로 DNA를 조작하려 한다는 말까지 있었는데 2015년 즈음에는 근육을 다시 젊게 한다는 약이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때의 논문에 대해 잠시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혁신의 해답은 근육줄기세포에 있는데, 나이 든 쥐들의 근육줄기세포에는 젊은 쥐들에 비해 마이크로 RNA 431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해 있었고, 이로써 SMADA4 단백질이 증가하게 되며 근육분화 및 재생을 저해하는 TGF-베타 신호활성화를 야기하여 근육 감소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결과적으로는 근육줄기세포의 회춘을 돕는 조절인자로서 마이크로 RNA가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인 듯 합니다. 아무튼 이로부터 3, 4년이 흐른 지금, 저는 최근에 또 하나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이오케미컬 파마컬러지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 근육의 줄기세포에서 나이와 관련한 기능장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단백질을 발견한 뒤 그 영향을 제한하는 작은 분자 약물을 개발하여 근육 속 줄기세포를 더 젊은 상태로 리셋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2015년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대체 몇 년 안에 상용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라질지 늦어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약물이 비싸든 아니든 상용화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먼저 노화성 근감소증 같은 질환에만 한정 적용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오래지 않아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범위의 개인 및 단체로부터 암암리에 악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이걸 약물로 규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러한 것들도 불법 약물로 규정되는 게 맞을까요? 내추럴로 자신이 낼 수 있는 힘의 맥스를 초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전적 한계는 동일하고 단지 근육을 젊게 해준다는 건데 말이죠. 모두 각기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에 갖가지 의견이 나올 듯 하네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과학의 진보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생각하기에 무조건 막는다고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느냐와 없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제도적인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첫째로, 이 약물을 쉬운 검사를 통해서도 잡아낼 수 있을 만한 기술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둘째로, 스포츠에서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UFC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TRT라는 명칭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TRT란 Testosterone Replacement Therapy의 줄임말로, 수년 전 UFC 선수들이 테스토스테론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선수들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허용 범위가 지역에 따라 달라서 어떤 선수는 A지역에서 TRT를 한 채 싸울 수 있어도 B지역에서는 TRT가 금지되어 경기를 피하는 일도 발생했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존 존스가 과거 이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난 지금 25세로서 격투 시합에 대하여 꽤나 많은 지식을 활발히 쌓아가고 있어. 그런 내가 30살 때부터 TRT를 하기 시작한다고 쳐. 그때쯤 난 지금보다 훨씬 영리해질 텐데 30살이 된 나를 이기기는 정말 어려울 거야.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지. 육체적으로 지금의 나와 똑같이 강한데 게다가 지금부터 5년치의 격투기 경험이 더 쌓여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후 약물 적발이 수차례 발생되며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의 말은 확실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TRT에 버금가지는 않겠지만 경험이 많은 노장의 선수가 합법적으로 젊은 시절의 근육을 되찾는다면 스포츠에서 이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있을까요? 셋째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합법화를 시키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용 목적으로뿐 아니라 보통 선수의 생명이 끝났다고 봐도 되는 50세를 기준으로 정해 합법화를 한다든지 하여 중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혜택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부작용은 없을까요? 생쥐를 실험으로 했을 땐 없었지만 인체 실험은 또 다를 수 있겠죠. 또한 어떤 것이든 간에 사이드 이펙트는 당장은 발현되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 이후에 발생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물론 담배나 스테로이드가 건강에 좋다던 시기에 비하면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으나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수준의 끝에 지금 80-90% 정도를 도달했을지 아니면 아직도 1에서 2% 정도밖에 정복하지 못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의 순리에 맞게끔 때에 맞게 살다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누구든 축소판 우주라고도 할 수 있는 자신의 인체 시스템에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일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